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모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 정권 전문가들, 투자자들 모두 기본을 무시하고 자산시장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10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기본을 무시하면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가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별로 이제 기본이 개념이 달라요. 과연 이제 기본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면 주식시장 관련 기본 지식은 결국은 매출액과 영업 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거 피상적으로 보면 쉬워요.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 실적은 어떻게 증가하느냐라고 물으면 어려워지거든요. 정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이 다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수출입 업체의 경우에는 환율이 중요하죠. 그리고 영업실적은 금리도 중요하죠. 그런데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면 매출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율도 모르면 또 금리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영업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성장주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성장 주식이라고 했는데 지내놓고 뭐 성장 잘 못하고 있더라. NFT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성장성이 있는 것처럼 지난해 얘기를 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주식들이 영업 실적이 수반 안 되면서 그리고 매출액이 수반 안 되니까 그냥 망가져 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GDP 성장률이 결국은 상장기업 전체 매출액을 반영하지요. 그러면 GDP 성장률을 어떻게 하면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률이 둔화되느냐에 대한 또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경제 전문가 대부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최근 3분기 성장률 다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기본이 어렵다라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자는 말은 좋은데 그러면 3분기 성장률을 알았더라면 최근에 공매도나 인버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최근 2개월 동안 매수를 했으면 오히려 이익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실적도 마찬가지죠. 성장률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영업 실적도 잘 모르죠. 또 금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즉 물가와 함께 그 같이 그 고려할 수 있느냐 아니면 따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GDP 성장률 전망에도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업 매출액도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는 기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프라이즈가 되어버린 거죠. 고용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2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미국 고용 통계가 26만 건이나 30% 이상 오차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GDP 성장률이나 기업 매출액이나 영업 실적을 무시하는 투자는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지난해 4분기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비트코인 관련주 등이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일시적으로는 성공했죠. 근데 1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보니 대부분 실패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면 주식시장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높다. 기본도 여러 종류예요. 지수도 알아야 되고 개별 종목도 알아야 되죠. 지수가 망가지면 대부분의 기업 주식
주가가 망가지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올라갈 확률은 아주 낮거든요. 그래서 2021년 하반기 한국 증시 3,000선 이상이죠. 그때 투자하라고 한 사람 많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대부분 실패했죠. 또 상반기에 중국 주식 투자하라고 얘기 많았죠. 미국은 위험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지난해 한 해만 놓고 보면 미국은 괜찮았고 중국이 위험했죠. 여기도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올해 하반기 성장률에도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 상장년 매출액 증명에 실패하고 실적에 실패했는데 그러다 보니 공매도 하고 인버스 투자한 사람이 지난 6월에도 기술적 반등 한 20% 일어나면서 다수가 손해를 봤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 공매도 한 사람 인버스 투자한 사람 나스닥만 하더라도 가장 안 좋게 봤는데 오히려 나스닥이 많이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게 주식뿐만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 관련도 기본 지식이 있는데 이 기본을 무시하고 지난해 투자를 유도했죠. 경제 전문가들이. 근데 기본이 뭐냐? 부동산 시장에서 대부분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니까 기본은 금리예요. 그럼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죠.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도 중요하죠. 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는 또 환율 전망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금리 향방을 모르는, 즉 금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은 실패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기반도 함께 봐야 되고요. 또 금융회사 신용도도 중요한데 금융회사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즉 금리 향방을 알지 못하면 그 PF에 투자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축은행, 증권회사처럼 매번 금리 얘기를 하면서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들을 보유하고도 부도위기에 몰리고 그 다음에 그 경영난에 몰리고 자금 조달 금리가 급등해버리고 결국 기본이 부족하다는 거죠. 금리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 결정 원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 금리 결정 원리 이런 게 중요한데 또 GDP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 이게 안 되니까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실패하고 위기가 기회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투자 유도 내지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위기가 이제 기회라고 하고 또 10년 만에 닥치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유도하는 그 방향을 보면 위기를 심화시키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라도 기본을 제대로 알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상자산 관련도 마찬가지죠. 제가 8.15 방송 출연할 때부터 지난해 2월 3월경이네요. 그때 제가 가상자산 1월경인지 모르겠네요. 가상자산은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다. 즉 결제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은 화폐가 갖춰야 요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당시로서 제가 그 화폐가 갖춰야 할 요건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 그런데 가격만 8천만 원까지 올랐으니 이거는 매도하기에 딱 좋은
그 자산이다. 제가 출판 중에 있는 그 책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출판사가 제가 볼 적에는 그 가상자산 관련 책을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책이 많이 팔려야 돼. 근데 포유환율연구소처럼 가상자산이 그 결제 수단으로서는 향후 점점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강조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이더리움보다도 못하다. 그리고 다수의 그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유통량만 무한대로 지금 늘어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고 블록체인 기술조차도 얼마나 그 실용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뭐 거래 공유 사실을 전 거래자가 알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거래소만 알고 거래자가 아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리고 해킹이 안 된다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인 얘기냐.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죠. 사실은. 근데 그 기본이 다 허상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음미를 해보고 그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 기본을 중시하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